최근 미국에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인들은 역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을 겨냥이라도 한 듯 어떤 국가, 사람도 중화민족 부흥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하며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전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홍콩을 장악한 가운데 그 다음 목표는 대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대만, 그 다음 어디가 될까요? 대한민국도 마냥 안심하고 있기에는 중국의 파상 공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간 것은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15년 이래 최고치인 수치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의 저자 로라 실버는 중국에 대해 아주 싫어한다고 답한 비율도 4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봄 같은 응답을 한 비율 23%에 비해 거의 2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중국인에 대한 반중 정서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교육 수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나쁘게 대처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 가운데 78%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지는 데 대한 책임이 중국 정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미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73%가 미국은 양국 관계에 해가 있더라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를 종합해보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홍콩 보안법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 사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양국 간 영사간 폐쇄 문제와 중국의 인권 침해 고발 등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잃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겨냥이라도 한 듯한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국가, 어떤 사람도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역사적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홍콩 제재와 화웨이 보이콧,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의 사태,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발언 등이 압박으로 작용해 전방위로 밀려드는 가운데 나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당회 인사들과 만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맞서 공통된 인식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상적 지도를 강화해 국내외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해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중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대외 전략과 관련해 유일하게 1대1로의 발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에도 장기전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현재 대외 상황에 대해 국제 환경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맞닥뜨린 많은 문제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까지 사옥항사회, 즉
중산층 수준의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중국의 지도부가 장기전을 언급한 것은 전세계 코로나 사태, 미중 간 무역 갈등, 기술 전쟁으로 이 같은 목표의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압박에 최소한으로 대응하면서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와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 방향, 미국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외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중국의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홍콩을 굴복시킨 시진핑의 다음 목표는 대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전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홍콩을 장악한 가운데 그 다음 목표는 대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2012년 집권 이후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을 대거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는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발언은 허풍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방공 식별구역까지 침범하며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부 대만 외무장관은 중국이 전쟁이나 갈등을 일으킬 핑계를 찾고 있다며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만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할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긴장해야 합니다. 중국의 입장은 이전부터 한결같았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목 아래 대만 역시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대만 정책 관련 연설에서 중국은 반드시 단결해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역사적 부흥을 위한 불가피한 요건이라며 대만의 일국 양제를 강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홍콩에 이어 대만까지 장악하려는 중국의 속셈이 드러나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소속 한 의원은 미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정부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까지 발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 대사 또한 대만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전면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만을 위협하면서 중국은 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대로 대만이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만 내 반중 정서가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중국 체제를 거부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1월 압도적 득표로 재선될 만큼 인기가 높고 특히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홍콩 시민 100만 명이 대만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가 14억으로 대만의 2,300명보다 훨씬 많고 국방비도 25배가량 많지만 대만을 상대로 전쟁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대만 역시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모바일 미사일 시스템 등 비대칭 전력을 쌓아왔고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도 합류해 장기적으로 가면 공산당에도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 수단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얼마 남지 않은 수교국들을 끌어들여 대만과 단교하게 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차단하며 사이버 공격 및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월 연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대만을 형제라고 부르며 중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대만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뒤로는 공격을 강행하고 앞으로는 형제라며 대만을 가지고 노는 중국, 한국 또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텐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맥콤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맥콤빌 총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인도 태평양과 미 육군 주재의 대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제1도련선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에서는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으로 한국도 제1도련선 내 국가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연습하고 훈련하는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중국이 홍콩에 이어 대만까지 노리고 있네요. 그 다음은 중국의 남중국해와 코로나 백신 예약을 맞바꾼 필리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사도 그렇잖아요. 약하게 보이면 더 공격당하고 약하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지배당할 시절에도 독립운동가 여러분께서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한 끝에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듯이 마음먹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